저게 무슨 사진인가요? 네, 저게 이제 경동맥 CT 사진입니다. 네. 뭐 일견에 보기에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양쪽 오른쪽 왼쪽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난방닥트는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진보는 신사부.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외과학회 홍보대사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외과학회 홍보대사 헬스조선 의학전문기자 이금숙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의 주제는 뇌로 가는 경동맥이 막혔다면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신경외과 초음파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경동맥이 목에 있는 혈관이라고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혈관이 어디에 있는 혈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동맥은요. 뭐 앞쪽에 만져보세요. 갑상선 옆에 이렇게 피는 혈관들이 있거든요. 네. 뇌로 가는 혈관의 대부분은 이 경동맥에 통해서 올라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경동맥이 좁아졌다. 예. 경동맥이 막혔다. 맞아요. 사실 뇌로 가는 동맥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혈관벽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네, 건데요. 혈관벽에 이렇게 기름 덩어리들이 나쁜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점점 좁아지는 걸 갖다가 혈관 협착증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다 있습니다. 이제 결국 막혀서 뇌경색 그렇죠.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예, 이제 이게 완전히 막히는 경우는 이제 완전히 폐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혈관벽에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나쁜 혈액들이 쌓이면 혈전들이 찌꺼기들이 떨어져서 이리로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서 뇌혈관 점점 작은 혈관에 막혀버리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뇌안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뇌졸중이 발생하는 겁니다. 경동맥 협착증의 진단과 치료에서 이 초음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직접 초음파까지 가져오셨습니다. 예, 경동맥 협착증의 영상 진단 방법은 MRI나 CT나 혹은 뇌혈관 조영술 같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CT는 아시다시피 정맥 주사를 통해서 혈관 조영제를 맞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도 되는 환자들이 그쵸. 있고, MRI는 일단 고가라는 단점이 있고, MRI에 들어가시면 모르지만은 굉장히 귀에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귀마개를 막고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무거운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이장님의 경동맥을 한번 봐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대가 그렇죠. 접어들면서 이게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사실은 뇌로 가는 혈관인데 맞아요. 막혔을까봐. 자, 이 필요 없나요? 예, 좀 짜야 되겠죠? 예, 네, 짜서. 제가 이건 잘합니다. 자, 이렇게 쉽게 아무나 제 목에다 대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네네. 이 이장님이 훨씬 저보다 젊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제 동그랗게 이제 경동맥입니다. 이게 오. 목동맥이요. 완전 시커멓게 선명하네. 시커멓게 보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요걸 다시 세워서 동축으로 보면 여기 이제 길게 우와. 보이는 거죠. 아주 잘 보이죠? 우와. 혈관벽도 거의 뭐 정상적이고요. 거의 20대 혈관 내가 아닌가요? 아, 뭐 때가 많을 것 같은데 네, 때가 저 하나도 없어. 그동안에 뭐 워낙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시고 뭐 아닌데. 그래서 아니십니까? 타고났네. 그래서 와. 워낙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혈류 속도를 한번 재줘 보시겠습니까? 오. 소리 쑥 들리죠? 이게 혈류가 가는 소린가? 예, 피가 가는 흐르는 속도입니다. 아. 예전에는 이런 소리, 이런 청진기를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앞으로는 아마 이 초음파 장비가 혈관 쪽에 청진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혈류 속도도 아주 좋고요. 네. 심장 박동도 아주 일정하세요. 의원님 지금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 정도로 보입니다. 와. 30대에서 40대로. 20대는 넘어갔구나. 사실 교수님은 저도 의사하고 해서 이렇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해도 됐지만 검사 좀 준비할 게 굉장히 또 있다면서요. 조영제를 맞는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는 금식도 해야 되고 그죠. 또 먹는 것도 뭐 조절해야 되고 그러는데 경동맥 초음파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특별히 준비 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아침 드시고 시간 맞춰서 딱 오시면은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바로 나와요. 그 전날 술 마셔도 되나요? 아, 전혀 관계없습니다. 와. 술 마셔도 되고. 자, 우리가 CT, MRI보다 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면
CT MRI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다면서요? 예, 저게 무슨 사진인가요? 예, 그게 이제 경동맥 CT 사진입니다. 네. 뭐 일견에 보기에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양쪽 오른쪽 왼쪽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안에 뭐가 있네요. 네, 안에 저건 미세한 변화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아주 미세한 변화, 특히 혈관벽에 생기는 미세한 변화는 아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MRI도 그렇습니다. 네, MRI는 보여드릴게요. 와, 보시면 왼쪽 경동맥에 보면 약간 좁아져 있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보면 상당히 경화관이 한 50% 이상 와. 혈관벽이 좁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와, 네.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이러한 혈관벽의 조기 변화라든지 다른 영상 기법으로 찾을 수 없었던 변화를 또한 진단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작을 언제쯤 검사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맥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 그다음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 그다음에 고혈압, 심장병, 부정맥, 또 실신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특히 당뇨병 환자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주기적으로 해야 될 거냐? 네. 처음 진단 받은 후에 1년 후에 한 번 정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후에는 변화가 없다면 그 후에는 뭐 2년이나 3년 후에 한 번 정도씩 기간을 두고 받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막혀가는 이런 분들, 그런 진단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환자들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고 오셨을 때는 선생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경동맥이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들고 오시거든요. 당황을 해서. 네, 네. 근데 대부분 경미한 경우입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경동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은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하게 완전히 막힌 경우는 거의 없고 경한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당뇨병, 기저질환, 흡연을 한다든지 그러한 위험 인자가 있는 거를 조절해 줘야 되고요. 그렇지만 약 30% 정도까지 좁아진 경우는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게 혈관벽이 50% 이상 좁아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때부터는 환자가 혹시 과거에 어떤 실신이라든지 혹은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잘 살펴보고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50% 이상 되는 환자에다가도 결국은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경동맥을 넓혀줘야 되고요. 70 내지 80% 이렇게 심하게 좁아진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시술,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나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서 경동맥에다가 시술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고요. 내막 절제술은 이걸 직접 절개해서 여기 이제 플락 형성된 거를 제거해 주는데 왜 신경외과 의사한테 경동맥 질환을 진료를 해야 되냐면은 아주 경한 단계에서부터 아주 심한 단계까지 신경외과 의사가 직접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를 방문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은 경동맥 초음파의 검진 중요성과 경동맥 협착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신경외과 최고 위기를 모시고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낭만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는 신사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